저는 이분하고의 인연은 조금 됐어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인연이 됐는데 이분은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부모 시설 은혜주택이라는 곳에서 제가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평생교육사 실습도 하고 그러면서 맺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은 청운대학교 사회적 기업학과 학과장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시 장애인 부모회 공공후견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 상담소 운영위원회 위원이시고 서유당 사람들 비영리단체 대표로 계셨었고요.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의 부장님으로 계시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은혜주택 시설장이셨고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셨는데요. 이력을 딱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참 어려운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 하고 있지만 왠지 거리가 있게 느껴지고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 뭔가 사회경제 이런 언어들이 되게 낯설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우리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실 거라 기대가 되고요.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 통했나 봐요. 저랑 똑같이 하얀색 자켓을 입고 오셨어요. 어쩌면 좋아요. 마음이 통해도 이렇게 통할 수가 있을까요? 자, 미소가 아름다운 여인, 자, 청운대학교 사회적 기업학과 김현 학과장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자, 앉으시죠. 의자 너무 뒤로 빼지 마시고요. 적당히 빼고 앉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우리 김현 교수님은요, 참 운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행운을 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초대해 주세요. 아니, 우리 김현 교수님이 딱 오시는 날 또 우리 구재영 가수님이 별다방 커피 50잔을 탁 쏘시니까 아마 우리 김현 교수님의 이야기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더 이런 인연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해보신다는 각오로 네. 전국에 계신 우리 봉숭아학당 가족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운대학교 사회적 기업학과의 글로리아 김현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왜 글로리아예요? 아, 네. 제가 한국 이름은 김현인데요. 이제 외국인들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김현이라는 발음이 사실 어려워서 영어 이름 어떤 거 할까 고민하다가 글로리아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하지만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한 글로리아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혹시 우리 실방을 네. 외국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어로 인사를 한번. 제가 계속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영어가 늘지 않아서 저희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같이 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네. Hello, everyone. 네. 네. 진짜 외국인들하고 지금 뭔가를 해가고 계시잖아요. 네네. 헬로우 송도. 헬로우 송도. 네네.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제가 인천의 송도동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송도의 특징은 사실은 외국인들하고 한국인들이 같이 많이 섞여 삽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재원으로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우리 정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반갑다. 그래서 헬로우 송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는 대표자를 내려놨고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저기 비영리 단체 서유당 사람들이 네네네. 그게 지금 헬로우 송도로 이렇게 좀 예, 바꿔서. 전신입니다. 아, 그쵸. 네네네. 서유당 사람들도 되게 제가 우리 김효원 교수님이 송도의 서유당 그 카페 이름이 네네, 서유당이었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돼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네. 사실은 소개받은 대로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교수라는 직함보다는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동네를 돌다가 내 사무실을 만들면 좋겠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층에 아주 작은 10평짜리 공간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 돈이면 2, 3층을 가게 되면 사실 반값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접근성이 아무래도 1층이 좋으니까 1층에서 사실은 저는 지역복지를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복지관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한 3년 정도 그런 이제 다양한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갖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욕구들을 좀 함께 만들어가고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거기 가봤잖아요. 네. 갔는데 되게 예쁘게 꾸미고 또 거기에서 뭐 인문학 강의도 하고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김효원 교수님은 되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사회적 기업학과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사회적 기업학과는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이제 후기 산업 사회라고 하는데요. 후기 산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네.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성장했지만 맞아요. 이제 IMF를 시작으로 해서는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는 사실은 경제 성장 자체가 뭐 9%, 10%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2%, 3%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곳이 사실은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단체. 예. 돈도 벌면서 네. 뭔가 좋은 일도 하면 좋겠다. 그게 돈도 바로 벌면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돈도 벌면서 좋은 일도 하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그 봉당 힐링 TV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실 이 많은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네. 이 TV 안에서 막 너무 편안해졌어요, 행복해졌어요, 힐링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병원에 가면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상담 쪽에서 일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번 신경정신과 병원을 가면 약값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방송 하나가 굉장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경제적 이익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만들어지면 그게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봉숭아학당이 우리 총장님의 8년 동안 네. 우리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교실을 운영해 오셨는데 네. 돈을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냥 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사회적 서비스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 갈 수도 있다. 그게 사회적 경제로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아주 잘했나요?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두
사람의 네.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아. 한마디로 참여가 가장 높은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사실은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각자의 포지션이 사실 다 뭐 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각자의 역할들을 나눠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사실 사회적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우리가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네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네.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추구해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크게는 이제 조직으로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는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들어봤죠? 협동조합. 예, 사회적 협동조합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협동조합은 이렇게 5명 정도가 모이면 충분히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을 기업. 마을 기업 맞아요. 예, 마을 기업도 마을을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볼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이런 것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지금처럼 예를 들면 봉당 TV에서 뭔가 기쁨을 주고 싶다. 그렇죠. 그 기쁨이 예를 들면 아이들부터 네.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전 세대를 좀 아우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을 기업으로 교육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활 기업. 자활 기업은 이제 기초수급자 분들이 일을 하셔서 네. 뭔가 기업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안정되게 일을 하시는 그런 곳들을 우리는 자활 기업이라고 해서요. 이게 사회적 경제 4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변에서 뭐 협동조합을 만든다, 마을 기업을 한다, 뭐 네.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 이런 걸 봤는데 그거 만들려면 이 행정이나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어렵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행정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행정학과를 제가 박사를 행정학과 하셨잖아요. 행정학 박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행정학 박사에서 문서 서류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네. 그렇게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사실 행정이 기본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창조가 신화창조다. 그렇지. 오, 그걸 네. 벌써 외우셨네. 예,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뭐 행정적인 문서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 젊고 뭐 나는 조금 이런 것 좀 해봤어 라고 하시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가 동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동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중간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에 가서 내가 우리 이제 봉당 힐링 TV가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나는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겠다.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겠다. 아니면 마을 기업 가겠다. 자활 기업은 여기 이제 기초수급자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렇죠, 그건 좀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충분히 이제 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죠. 네. 아니 여러분 우리 김현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김현 교수님이 본강에서 이렇게 함께 하면 우리가 사회적 그 경제에 참여해서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네,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총장님이 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제가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 권유정 이사님이나 우리 김정남 교육이사님이나 우리 이상영 국장님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봉당에 김현 교수님의 자리가 딱 비어있네.
네,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저기 전 예. 뭐 닿는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말고 네네. 그냥 무조건 함께 이렇게 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강제성이 있긴 해요. 네네. 함께 하면 저는 그렇게 제가 총장님을 만나서 6년째, 만 5년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하는데요. 함께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김현 교수님처럼 또 좋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자, 톡방에서도 보니까 우리 김영규 교수님 봉담에 오심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비영리 부분 새로운 창조 다 잘 알아들으시는구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가네요. 많은 가르침 바랍니다. 우리 정옥실 국장님 이렇게 써주셨어요. 시댁이라서 귀팅 눈팅만 하겠습니다. 우리 강문수 국장님 좋습니다. 네네. 각자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우리 시청자님들을 대신해서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보통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좀 늦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학 가면 선택하는 과가 보통 상담이나 아니면 사회복지학과 네. 많이 가잖아요. 네. 그죠? 사회복지학과 가는 분들이 되게 보면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뭐 할 게 없을까 그러면 사회복지 하면 떠오르는 게 노인복지. 네.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또 우리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까요? 더 될까요? 더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네.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은 뭐 하는 분이죠? 선생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 간호사는 뭐 하는 분이죠? 간호사는 간호를 해주죠. 의사는요? 의사는 치료해주죠. 굉장히 정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상담사는요? 상담해주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요? 복지를 해주겠죠. 사회복지. 네. 맞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요, 사실은 개인의 욕구, 개인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개인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욕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욕구. 예를 들면 나는 당장 물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제 욕구를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심으로 제 욕구가 채워졌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저는 물만 마시는 게 제 욕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나가서 일자리를 좀 찾고 싶거든요.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술을 누구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뭐를 하냐면 개인의 갖고 있는 욕구와 또 사회적 욕구를 지원해주는 서포터즈 역할. 아까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퍼실리테이터, 서포터즈. 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사회복지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이전에는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 돌봄이 최초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었어요. 사실은 고아라든지 전쟁 고아 이런 분들 도와주고 아이들 데려다 키우는 게 사회복지 전신이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 현대 사회복지는 사실은 돌봄을 넘어서 예방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넘어서 예방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요. 네. 그러면 나 나 외로움을 외로워요. 달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봉당 TV가 하고 계시는 일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춤을 추시면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신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할 수 우리 있겠네요. 봉당은 네. 정신과 신체의 서비스를 정신과 신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우리 봉당이네.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사회복지는 대신 이제 무료로 무료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무료를 제공한다 해서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은 옛날에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부가 서비스가 있죠. 있죠. 백화점에서는 이런 옷을 사려면 돈을 안 깎아요. 왜냐하면 백화점 점원들이 어서 오세요 고객님 하면서 이렇게 서비스
물품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아. 예, 그게 내가 내는 그 옷값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도요.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언니 어서 와. 여기 와서 보고 가 이러면서 시장에서도 하잖아요. 예, 시장에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건 다 돈을 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격의 차이는 당연한 거죠. 그 지리적인 차이나 이런 게 네,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사회 서비스는 이제 돈을 내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게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라고 볼 수 서비스 있죠. 종사자는 대신 정부에서 네. 이렇게 그 대가를 소득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인건비를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 법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개인이든 간에 아니면 단체든 간에 그래서 기관에서 이제 개인의 일자리 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죠. 네,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평소에 너무 어쩌면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네. 멀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고 언어들이 생소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언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인 학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네. 사실은 우리가 학습을 20대만 공부 이제 뭐 이제 20살 정도면 끝나잖아요. 네. 25세 정도 끝나는데 네. 이제 30세가 넘으면 우리는 성인 학습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하프타임을 걸어가는 이제 50대 전후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사회복지라든지 상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는 야, 내가 먹고 살만 한데 이제는 좀 좋은 일 하면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나 상담학과를 찾는 이유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었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거예요. 예, 그거를 그게 찾는 게 정답이에요. 사회복지고요. 그것들이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회적 기업이 훨씬 더 활성화되었어요. 사회적 경제를 키우자라는 것들이 이제 국정 과제로 이제 떠올라서요. 대부분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많은 학교라든지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업 학과를 많이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이렇게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사회복지가 잘 되어져야 우리가 선진국 관열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뭐 좀 더 해야 될 일이라든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저는 사실은 이 봉당 TV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굉장히 사회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한 사회 서비스, 정신건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고요. 당장 가서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일들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마디로 그동안에 5, 6년의 이제 실적, 8년이라고 하셨죠? 예. 8년간의 이제 실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실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뭐, 정부 부처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문화체육부가 되겠죠. 문체부가 여기 이제 딱 여기 이제 봉당 힐링 TV에 관한 이제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협동조합의 형태로 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1인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총장님께서 내가 돈을 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협동조합은 돈도 출자도 같이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씩 하겠다. 아니면 100만 원씩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이제 5인 정도 되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로 진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트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MC라든지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고 그런데 난 지분 관련된 지분 나 5분의 1은 받아야겠다. 예를 들면 예, 그렇죠. 그 말에 왜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네, 저기 우리 PD 본부장님께서 교육부장님, 예, PD님께서도 나도 여기에 중요한 일을 하니까 나도 5분의 1 정도는 나도 이제 지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쌈 난다. 이제 나는 왜 조금 주냐, 너는 왜 많이 갔냐. 그래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은 이렇게 지분을 n분의 1로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구조가 이제 협동조합의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은 1인 기업인데 예를 들면 총장님께서 내가 세웠으니까 내 혼자 다 해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사실은 내가 뒤에서 다 했는데 말이지 이럴 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사실 오히려 더 협동조합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네. 정말 우리 네. 사실은 우리 봉당이 조금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총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지금 문화창조는 신화창조다 하고 외치면서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8년 동안 해온 일들이 그 누구도 사실은 못하는 일을 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총장님 거 문체부로 가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어떻게 해줄래? 이러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인천에는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조직이 이제 더 좋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이제 있거든요. 이제 미추홀구에 이제 석바위 쪽에 있습니다. 예, 위치가. 예, 그래서 그쪽에 가셔서 이제 좀 컨설팅을 좀 받으시면 또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맞는 조직 유형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제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도 뭐 일자리 제공형이라든지 서비스 제공형 뭐 이렇게 5가지 뭐 유형이 있거든요. 사회 공헌형이라든지 기타 창의혁신형 뭐 이렇게 있는데요. 기타 창의혁신형으로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김현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자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네네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저희 총장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이렇게 방송으로 하지만 모일 때도 그냥 돈 10,000원도 안 받고 우리는 다 무료로 해온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봉숭아학당에서도 좀 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네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총장님하고 함께 하는 게 이제 촬영, 유튜브로 해서 네네. 홍보 영상 촬영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상품을 판매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또 그쪽 방향을 이렇게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적인 조직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딱 안성맞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게 전국구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국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혼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수분들이라든지 뭐 시인 이렇게 뭐 맞아요. 다양한 네. 이제 문화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분들 우리 역시도 톡방에 계시니까. 예, 그분들 역시도 이제 이렇게 사회적 그 경제 조직 안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다양하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문화 공연을 하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네. 각 구청이라든지 시청, 뭐 정부 공기업에서 그런 문화 행사를 할 때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 우선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는 문화 기획을 하거든요. 컨텐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우린 다 돼. 예, 그러면 뭐 A라는 기관보다 우리가 이제 그 입찰을 내잖아요. 공공 입찰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저런 실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A 그냥 영리 기업인 A보다 봉당 힐링 TV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건을 구매했어.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도 물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의 물건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실적이 되는 거예요. 예.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건을 구매한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유익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이제 경영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봉당 힐링 TV의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윤리 경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 공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좋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완전 우리 봉당 봉수학당 이렇게 컨설팅 받는 느낌이 드네요. 예, 원래 뭐 사회적 기업학과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만들고 이제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맥 수집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사회적 기업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예.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생각들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을 갖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네네. 우리 김현 교수님은 네.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적 경제와 어떠한 사회복지와 사회적 가치에 이렇게 또 눈을 뜨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은 20대부터 좀 이렇게 나눔과 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20대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분야에 취업도 하게 되었고, 사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소개를 해주실 때 제가 30대 이제 그 취업한 직장이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곳이었어요. 이제 사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로 힘들어하시는 여성을 위한 상담 지원 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제가 있다가 또 한부모 시설, 한부모 시설 중에는 사실은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부모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을 나왔는데 당장 먹을 게 없고 입을 옷이 없어요. 아무리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한부모 여성들과 제가 한 게 2007년부터 한 게 이제 사실 자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떡도 판매하고 여성들이 가장 잘하는 게 사실 반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기 자본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열매. 거기서 이제 제가 프로포저를 써서 예, 처음에 이제 돈 3천만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초기 자본금을 만들어서 이제 자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인천에 카페도 그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추홀구에 있다가 조금 더 큰 데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실은 결혼도 안 해서 내가 내 돈에 반은 한 100만 원, 150만 원 충분히 일들 써도 돼.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갖자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러면서 그럼 좀 더 확장을 해볼까? 근데 사실은 그 비용은 이제 제가 오롯이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 돈, 내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거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래요.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 관상을 잘 보신다고 했는데 관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돈을 잘 벌겠다 라고 사실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아, 너는 절대 사업을 하지 말아라. 예. 다 사실은 말아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렇게 경제적인 이익은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판매 수익금이 되면 이제 엄마들 이제 월급 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가는 건 없고 그냥 월세 좀 빠듯하게 내고 엄마들 이제 주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 맞아. 그때 저 만난 네네. 거잖아요. 은혜주 때. 2014년까지 제가 했었고요. 네, 7년부터 14년까지 했으니까 좀 오랫동안 이제 우리 한부모 여성들과 함께 이렇게 자활 사업들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맞아. 처음에 반찬 가게 하고 떡 가게 하다가 떡은 사람들이 많이 시키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납품 받아가 우리가 포장해서 이제 유통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커피가 유행이었어요. 저는 사실 커피를 마시지도 못했는데 당시 때는 그래서 커피 학원도 다녀가지고 엄마들이 요즘에 트렌드가 이러라는데 우리 이런 걸로 바꿔봐요. 메뉴 뭐 품목 바꿔봐요. 이러면서 이제 커피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는 됐었죠. 그 한부모 시설에 계실 때 네네. 그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로 갈 곳이 없어서 아이 데리고 와 있는 사람들 거 모여 있는 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뭘 해서 같이 먹고 살까를 연구하신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20대부터 그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 부모님도 사업은 못 하시지 않나요? 네, 저희 부모님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관상을 보시는 분이 좀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런 가족폭력 피해자 보시설 있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다양한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죄송합니다. 무술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무술인 저를 보고 이러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사업을 잘 못하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우리 네. 교수님은 지금이 딱 어울리세요. 네. 사업보다는 그렇게 봉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네. 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개인 사업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아니면 이제 여성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딱 잘 만났어. 봉당에서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 네. 예. 학교에서 아직 지금 사실은 네. 코로나라서 네. 학교를 자주 안 갑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여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하고 또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 네. 또 우리 교수님이 저희 봉당하고도 좀 함께 이렇게 쫙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앞으로 좀 비전이 있다면 이제 지금 내가 네. 이렇게 해왔는데 네. 그래도 아직 내 인생 뭐 이제 40대인데 아직까지도 40대인데 앞으로도 네. 40대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뭔가 역할을 하면서 가고 싶으신지. 저는 사실은 뭐 크게 뭔가 화려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잘하고 뭐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나는 뭐가 돼야겠다 이렇게 이런 적은 사실은 없는데 이렇게 지역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결혼도 안 하려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사회하고 결혼하려고. 네, 그래서 그 일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같이 저는 이제 제가 30대부터 이제 여성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 뭔가를 같이 해볼까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여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낼까 막 으쌰으쌰 데모하는 그런 거는 저도 잘 못하고요. 그냥 조금씩 목소리를 조금씩 내보면 어떨까. 그리고 여성의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매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사실은 저의 한 10여 년의 이상은 이제 국내에서 집을 나온 여성들을 케어하는 일을 했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저는 사실은 이주민 여성들, 이주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난민 정책을 좀 연구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시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서 사실 난민 여성을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난민이란 게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난민이라고 하면 네.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좀 어렵게 예, 맞습니다.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난민은요, 그 자기네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예,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시리아 내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그런 걸로 자기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 외국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종교적인 박해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몇 달 동안 미얀마에 이제 지금 그 민주화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박해라든지 종교적인 박해로 자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타국으로.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망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난민이라고 합니다. 망명을 난민이라고. 망명이라는 명칭도 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난민법이 생기면서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그런 이제 종교적인 박해라든지 환경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박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국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타국으로 이주를 해오신 분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이주에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게 한국에서 좀 정착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되게 멋지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거는 멋진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 작은 소망입니다. 아니. 그래서 영어를 배웠는데요.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분이, 외국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글로리아 영어를 못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번역기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요즘에는 뭐,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들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함께 도와줄 뿐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거기서 너무, 쫄지 말아라. 위화감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우리 김윤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대단하다. 예전에 누구 의사 선생님 외국에 가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 못지않게 위대한 분이시구나라는 아니, 그거 전혀 그렇지. 이제 막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할지 안 할지 그때는 나중에 또 얘기가 되면. 아니, 저하고도 저하고 개인적인 저의 감정하고도 되게 공통점이 있는 게 저도 여성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한부모 시설에 있을 때도 제가 또 그런 마음들을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위대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니,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계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우리 봉숭아학당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봉숭아학당에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시인들부터 가수부터 또 뭐 상담하시는 분들부터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봉숭아학당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뭔가 좀 메시지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좀 하시고 우리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아마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이제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학문적으로 제가 뭐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께 이제 작은 조언을 뭐 드린다면, 지금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도전하시는 그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성인학습자, 저희 이제 학생들 대부분 이제 성인학습자들이시거든요. 그분들 만나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나이 들어서 그냥 할 일 없어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그러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삶의 그런 의미들을 찾으려고 사실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끈들을 놓지 않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연복 선생님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대요. 사회복지 쪽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공부하는 분야라 정말 가슴에 와닿는다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다고 얘기하시네요. 멋쟁이 글로리아 김현 여성부 장관 쫄지 마세요. 격하게 응원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좋은데요? 난민 구호 크신 포부 힘차게 응원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김정남 교육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네요.
우리 그 광주의 오우석 학장님이 여성부 장관을 하셔야 될 것 같답니다. 좋은데요. 우리 지금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많이 또 공감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여기에 자 우리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셨네요. 우리 봉당 힐링 TV 그렇죠. 네. 네, 우리 총장님이 늘 그렇게 해주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네. 퍼주는 게 남는 겁니다. 사람이 남는 게 가장 큰 이윤이지요. 네. 김현 박사님 멋져요. 네. 사람이 남는 게 네. 사람이 남는 게 가장 큰 이윤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시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생각보다 되게 더 의미와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사실은 급여가 별로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보람수당을 먹고 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멋지다. 네, 근데 제가 막상 이제 일을 그만두니까 어떤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 엄마는 사실은 이제 남편이랑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이제 집을 나와서 있다가 정말 아이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기저귀를 한 번은 앞으로 채우고 한 번은 뒤로 채우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맨날 돈이 없고 힘들어서 나는 외모도 안 되니까 직장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결혼을 했다니까 네. 거의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이야.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내셨어요. 뭘 아이고. 보냐면 안마 의자. 안마 의자를 네, 그래서 갑자기 택배가 우리 집에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사실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결혼식에 안 가서 못 가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결혼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알았다. 뭐 선물이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다. 기껏해야 뭐 사과 상자.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지금 바디 프렌드 안 나올 때입니다. 예, 근데 고속도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 예, 있어. 뭐 땡땡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의 세트로 한 7, 8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냈냐고 했더니 내가 사실은 지금은 이걸 줄 수 있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어머, 네. 애기 그래서- 기저귀 값도 없던 사람이. 네네네. 거의 그래서 아이 키운 지 10년 만에.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쯤은 내가 해줄 수 있다. 어머, 얼마나 그래서- 보람있어. 네.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구나. 아직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께서 저를 잊지 않고 또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여기 우리 봉당 힐링 TV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데요. 아마 맞아요. 보람수당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인맥 수식가가 되셔서 어디를 가든 대접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보람수당 참 좋은 말이라고 많이 공감해 주셨고요. 네네네. 여러분 우리 김현 교수님하고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좋아요. 네. 뭔가 좀 우리가 살면서 그냥 어차피 태어난 인생인데 그죠? 근데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되게 의미 있게 잘 살고 가는데 나라고 그냥 이렇게만 살고 가라는 법이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삶,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조금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보람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김현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봉당에서 네. 우리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봉당에서 김현 교수님이 우리 봉송학당이 좀 사회적 그 경제에 참여를 하면서 뭔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되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